어제 저희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증손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론을 냈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후 후폭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업계는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면서 반등을 한 반면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파장은 또 간단치 않은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검찰 고발 조치가 된 것도 그렇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이 3심, 즉 대법원 이 3심 재판도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도 상당히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라고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신업 변호사님 모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검찰 고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뭐 당연히 검찰 고발 조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로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검찰에 고발이 되면 아직은 접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는 배당을 합니다. 먼저 배당을 해가지고 어디에 수사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 수사를 특수 2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 관련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특수 2부에서 네,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난 7월달에 참여연대가 고발하고 그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여연대에서 이미 7월달에 고발을 했는데요. 예. 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거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고발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임원, 이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죠. 그것이 특수 2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고발도 같이 병합을 해서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금융위에서 그게 뭐 증선에서 고발 조치된 거는 보통 서울 남부지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미 배당이 돼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결국 그게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가 어디에 집중될 거냐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연 고의로 일부러 말이죠 분식회계를 했느냐? 그것이 이제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회사에서는 뭐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그렇죠. 국제 회계 기준에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증선위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 예. 고의로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의 분식 여부. 그렇죠. 예. 그리고요? 예, 고의 분식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 과연 이제 여기서 또 계속해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감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수사가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여기에서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 뭐 참고 자료라도 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의 고발 조치가 되면 네. 특수 2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예.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본시장법하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예. 위반 예.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은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회사의 이런 어떤 관계자들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제 여기에 저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지시를 했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뭐 관계가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예. 이게 문제가 되면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환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까지 관계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밑에 임원들이 먼저 관계자들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먼저 수사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의 관련법 위반 혐의라고 그러면은 해당 회사,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관련 회사들의 임원들까지는 일단 기본 소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람들한테 지시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일단은 좀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일단 고의 분식 여부,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관련된 산출이 정확했느냐. 들여다보겠죠,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임원들 불러서 지시를 했느냐 여부, 그거를 이제 알아본다는 말씀이 됐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뭐 언제지 정확하게는 뭐 나오지 않았으면 내년 초가 될 거라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3심 재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증선의 결론 내용을 보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냈던 결론,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좀 배치가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와서요. 그래서 뭔가 네. 재판에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걸 좀 뭐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2심에서 말이죠. 예.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라고 했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본 것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고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내용이 뭐냐면 삼성바이오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의 가치를 장부가로는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한 4억 8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당시에 제일물산의 어떤 그 제일모직의 제일모직이죠. 예,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그래서? 제일모직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했다고 하는 경영권 승계. 그게 이제 고위분식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2심 재판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봤는데 예. 이 증선위에서는 지금 고위 회계,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이 했다고. 있었다고 예. 보는 거니까 약간은 이제 관계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행정부의 판단이고요. 그 고등법원에서 했던 2심 판단은 법원의 법원에서 한 판단이기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말이죠. 법률심만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2심에서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만 가지고 판단하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은 이번에 증선위에서 결론이 이를테면 지난번 1차 7월달 증선위 때 나온 거랑 달리 고위분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게 내부 문건들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도 대법원에서는 그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고등법원 때까지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대법원은 판단할 뿐이지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대법원이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2심 판결 내용만 가지고 3심을 내리거나 아니 근데 왜 보통 이렇게 잘못되면 파기환송하고 하는 것도 있지 그런 건 않습니까? 이제 뭐 이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뭐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리 오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지어서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증선위의 판단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들여다봐서 저 3심할 때 검찰이 또 자료를 추가해서 낼 수는 있다. 참고 자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2심이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파기환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참고 자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 그러니까 판결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냥 20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참고 삼은 거를 뭐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할 수 그렇죠. 있겠다. 그렇게 두 가지로 대법원은 판단할 수 있겠군요. 참고 자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청기누설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전자와 후자 중에 혹시 뭐 여지가 뭐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원래는 말이죠. 지금 이 증선위의 어떤 뭐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 삼성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심이랑 2심이 너무 그렇죠. 다르니까요. 1심과 2심이 달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가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증거는 없을 거 그런 어떤 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것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증거 판단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면
파기환송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2심 재판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완전히 파기환송이 된다고. 그렇죠.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3심 재판 얘기는 이 정도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삼바 측은 앞서 잠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네. 행정소송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들은 고의로 회계 부식한 것이 아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증선의 결정과 이 삼바 측의 이 입장이 너무 예, 달라서요. 같은 팩트를 가지고요. 그렇죠. 아까 근데 잘 말씀하셨는데 삼바 측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증선위에서는 고의로 회계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예. 부풀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과징금을 80억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 이런 어떤 해임 대표를 해임 권고를 권고하고요. 하겠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바 측의 입장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증선의 결론 내용 나온 걸 보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이 봐서도 갑자기 종속회사에서 관계에서 에피스가 바뀐 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못했고 또 하나 변수가 증선이 그 뒤에 나온 취재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번에 그 내부 문건 두 건인가 세 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증선위원들이 삼성바이오 측 참석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 문건이 사실 이번에 스모킹 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내부 문건이 뭐냐면 2015년 9월에 말이죠. 이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그 미래전략실에 전달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회계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그 바이오젠 합작회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콜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행사하게 되면은 자본 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어떤 문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서 회계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나옴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졌던 거거든요. 삼바 측이 말이죠. 그러면은 네. 행정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부 문건을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인정을 하면 증선의 결론이 행정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이 문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예, 국제회계 기준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독 회사냐, 단독 지배냐, 공동 지배냐. 그래가지고 종속회사냐 아니면 관계회사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기준에 따라서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나왔던 이 문건 내부 문건 이거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감리 문제를 가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감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회계의 적정성 판단이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라든지 뭐. 그렇죠. 그럼 삼성물산 그러니까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물산에서 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응답을 했던 거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네. 대해서 응답을 예, 예. 했던 거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라는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인데 그 삼성물산이라는 건 통합 삼성물산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맞습니다. 삼성을 합병을 했던. 예, 예. 그러면 지금 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가 분식됐다라는 게 증선의 결론이라면 당연히 그 모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감리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이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부풀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하나씩 들여다봐 가지고 이 통합 삼성물산이 제대로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적정성 심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병해서 만들어질 때 그 주식 가치를 새로 산정을 할 때 그 회계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가 한쪽에서 있는 그러면 이 거죠. 합병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면 그때는 이게 고의분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고의부식이 돼가지고 지금 원래 장부가는 3천억 정도인데 예. 4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갔고 당연히 올라갔죠.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물산하고 합병 비율이 완전히 왜곡돼 3분의 1, 버렸죠. 예, 3대 1로 1로 말이죠. 예. 원래는 사실은 삼성물산이 더 높다는 얘기도 높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일모직이 3, 삼성물산이 1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은 사실은 소송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당시에 삼성물산 그렇죠. 주주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외국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은 뭐 열려 있죠. 그러게요. 이게 네. 사실은 이 결정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변호사님과 얘기하면서도 좀 뭐 일파만파로 좀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뭐 저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할 때요. 이것도 뭐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의혹 제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기존의 상장 요건을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좋게 완화시켜줬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익이 안 나던 회사가 자본장기 상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 결정하던 게 결국 금융위인데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한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뒤에 감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감독 당국이 좀 더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니냐, 좀 소위 말하는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증권선물위원회도 사실은 금융위 소속 아닙니까? 산하기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금융위가 잘못해놓고 금융위가 지금 다시 또 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밀히 말하면 12년, 13년, 14년 계속해서 자본 잠시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봤다고. 그렇죠. 근데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흑자로 둔갑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흑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상장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제대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 제대로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봐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좀 하고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사람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이 관계기관 여기에도 뭔가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회계 법인 얘기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 콜옵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 준 걸로 이제 증선이 조사 결과 확인이 될 정도인데 물론 이제 징계를 받긴 했죠.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2016년도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계법인들이 맞습니다. 그때도 분식하는데 협조를 했던 거고요. 결국 그랬는데 결국 상장 폐지는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회계 분식 회계하는 곳이 16곳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곳도 상장 폐지를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상장 폐지 이거를 만들 이유가 있나 싶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감리기관, 회계 감리하는 이런 어떤 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자본시장법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조작을 하지 말라는 회계 조작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겁을 안 내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회계를 갖다가 엉터리로 한 이런 어떤 감리라든지 뭐 또는 내지는 회계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또 확실하게 좀 처벌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우조선해양 얘기할 때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게 감독 당국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뭐 삼바 같은 이런 더 큰 회사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어쨌든 정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은 대우조선해양도 그 미리미리 좀 막았더라면 그 정도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것을 이 당국이 굉장한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 대외 신인도 떨어지고요. 그때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분들 손에 고스란히 다 있고 누가 메꿔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경제에 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